은사님을 존경하는 것과 아는 지인 존경하는 게 같아? 아니잖아. 요즘 핫한 뜨거운 감자인 소재,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아니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달풍입니다. 남자들은 존경? 그 속물적인 속내를 숨기는 게 문제지 상형원이잖아 하고, 여자들은 아니다, 본받을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왜 긁혀, 못 배워먹을 놈인가 보네 라고 말하며 서로 졸라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개개인마다 바라는 지향점과 기준은 다 다르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계를 통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 통계를 보면 남자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혼율이 낮았고, 소득이 높으면 이혼 위험이 낮았고, 재혼을 절실하게 바랄 때는 허무할 때라고 꼽은 걸 보면, 종합해서 보편적인 남자는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의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오버워치에서 나오는 돔이나 같이 돈 많은 누나의 요소를 갖춘 여자가 있어. 그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 당연히. 존나 이쁜데 레알 크크지. 남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외모, 성격, 거리입니다. 반면 여자는 소득이 아닌 나이가 적고, 소득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결혼율이 더 높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이혼 위험이 낮았고, 재혼을 절실하게 바랄 때는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는 때라는 걸 꼽은 걸 보면,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안정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남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여자는 얘가 돈이 없어서였고,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던 만큼 한국 남녀의 결혼과는 돈이라는 유물론적인 제화에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이 아닌데 돈을 아예 안 버는데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족구라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과한 지적까지 하는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의 수위가 꽤 강하다 보니 이를 본 일반적인 여성들은 본인을 속물처럼 만드니 족같아 보는 거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고, 붕탕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병 맞구나. 두종부 같아 생긴 게. 아이씨, 똥인데? 녹슬은 느낌인가? 아무튼 또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거나, 현재 연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본인보다 못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외모든 능력이든 지성이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선호하는 건 여성의 디폴트 값에 가깝습니다. 암컷이 강한 수컷을 찾는 동물적인 본능이 사람에게도 남아있으니까요. 이 강함의 척도는 박치기하고 힘을 겨뤄가며 암컷을 차지하는 등의 싸움에 좌우되지 않기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 왜 날라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피지컬보다 외모, 성격, 돈, 남자는 돈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이걸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 존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수컷 코끼리 물범은 강한 수컷만이 암컷을 차지할 수 있었고, 가능한 많은 암컷에게 씨앗을 뿌려 다른 수컷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물론 1대1도 있지만, 이후 암컷들은 어떤 수컷의 하렘 영역에 살지 결정을 하고 무리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새끼를 낳고 수컷의 보호에 사는 암컷도 있지만, 성관계를 하다가 수컷의 무게에 짓눌려 죽기도 했던 것처럼 부계혈연주의가 강하게 작동되었던 남성이 권력을 갖고 통솔하며 가정을 책임지던 가부장제가 자연스럽게 여성들을 종속시켜 보호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더 나아가서 정서적 지배도 하여 여성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남성에게 매우 가치가 있던 것입니다. 통솔권을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여 인정 욕구를 채워주니까. 과거에는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사실 전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존경이란 워딩을 쓰기에는 시대가 달라졌고 적절치 못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존경이란 단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존경은 한자로 높을 존, 공경할 경자를 써서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곤경한다는 말입니다. 즉, 수평평등한 관계에서 쓸 법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인 가부장 시대에서는 오히려 쓰기 적절했습니다. 두존구 하이? 아니, 그렇다면 저는 동생의 가치관이나 도전하는 모습이 멋져서 존경한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잘못인가요? 멋져서 존경하는데. 네, 분명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멋지다고 표현하고 본받고 싶다, 좋은 말을 할 때 존경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본인도 느끼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존경이란 단어의 속성은 위인, 부모님, 선생님처럼 몇 차원 위의 타인에게 향하는 일방성을 갖고 있기에 상대방에 따라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님을 존경하는 것과 아는 지인 존경하는 게 같아? 아니잖아. 그래서 명백한 오용입니다. 상대방을 좀 더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된 쿠셔너이긴 하지만, 즉 그냥 멋있다, 본받고 싶을 정도로 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성별만 다른 예시가 개념녀라는 말입니다.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회성의 상식으로 확장되었고, 근데 댐댐이를 재단하고 평가하게 되어 개념이란 형이상학적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개념녀가 되는 압박을 주게 됐고 논란이 생겼죠. 이 역시 단어의 오용에서 생긴 갈등입니다. 미국에서 족같은 1티어 화법 험블블래그가 선정됐던 것 같아요. 험블블래그, 일명 자랑 아닌 척
자랑하기. 비틱은 가치가 있는 것을 자신과 결부시키며 명예를 공유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는 전략이라. 사람들은 졸라 싫어합니다. 비틱 누가 좋아해? 컨트롤 3 누르면서 졸라 비틱질하는데 속마음이 뻔히 보이니까요. 개념 있다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당 이성과 속전속결로 애 낳고 결혼할 게 아니기에 말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속물적인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1단계 존경, 1단계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원초적인 바람을 말로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1900년대에서 1940년대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혼을 통한 사회적 이동보다 동질혼이 증가하게 됐고, 1869년에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남성의 지배 아래에 종속되었던 여성들은 해방되었고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진보적, 진취적, 자유여성이 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보스, 걸크러쉬 이런 게 있잖아. 남자 패는 거, 그런 거, 팸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탁월해진 여성들은 과거의 군주, 주인과 같은 남편에게 더 이상 보호와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가부장은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돈은 기본적인 요소인 거고 외모, 성격을 중요시하게 됐죠. 물론 부부간의 존경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여성의 종속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하여 각자 상대를 충분히 존경하고 즐거움을 번갈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듯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 공경한다는 말이죠. 정리하자면 현대시대에서 일방적인 존경은 가부장을 향한 회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자유사상이 뿌리 박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남성에게 더 이상 지배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에 존경을 하는 남편에게 가정의 통솔권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가부장을 향한 완전한 회귀가 아니라 가부장의 자녀물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회귀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시대의 존경의 오용은 가부장의 이점과 현대평등시대의 이점을 섞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논란의 본질입니다. 앞서 말했듯 개념력 역시 동일합니다. 왜 문제냐고요?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범위를 정해버리면 내가 정답이 아닌 게 되잖아. 나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잖아. 가정을 앞선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이 중요한 가부장의 단점과 육아, 가사 참여와 같은 가정적인 측면의 평등이란 단점의 세트를 공동생계 부양자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는 초식화 플러스 여성을 배려하며 사회화가 되어버린 남성들에게 손해이며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고, 여성들은 남성성이 요즘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이 말하는 존경이 무조건 속물적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결혼시장이라 불리는 영역에서는, 전 솔직히 결혼시장이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시장이라 불리는 영역에서는 돈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여성들이 돈만을 바랄 것이라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남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좀 귀여운데? 무엇보다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 업적과 같은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가치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진정성과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존경하는 이라고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 사람이 날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상호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리 말한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개념녀든 존경하는 남자든 이 뜨거운 감자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거짓된 이데아를 적용시켜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런 게 개념이고 이런 게 존경이다라고 상대방에게 들이밀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무개념이고 도태이고 내 마음에 들면 개념 있고 존경스러운 거야. 이 이분법적 사고가 갈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롤에서 정글러 막 하면서 상대 정글은 탑에 사는데 우리 정글은 왜 정글에 있냐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아군을 적으로 몰면 게임이 되겠냐고. 물론 사회가 빨리 돌아가기에 자세하게 길게 판단하기 힘들어 그 직업을 보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합니다. 해야 돼 그냥. 저는 객관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탑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이상형을 추구하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그 코드가 잘 맞아, 서로 깔깔대며 웃고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비슷비슷하다 같은 거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둘 다 운동을 좋아한다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쁜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금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만족을 위해 평가를 하면서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다른 걸 용어를 또 잘못 써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팽배한 분위기라 사회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원하는 걸 풀어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즉 요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가 아닌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신가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 붙여야지. 덕존쿠 어딨어? 자세히 보니까 녹조류 같은데? 너 이름은 독전쿠다.